오랜만에 우리 복지 이슈에 관한, 즉 보호 종료 아동 지원 현황과 대안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를 제가 읽고 가장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고, 함께 또 이러한 보호 종료 아동의 지원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국의 많은 어떤 재단에서,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그리고 많은 곳에서 아동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자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나오는 대안들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어떤 정책들이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봐 주셔야 합니다. 보호 대상 아동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고아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보호 종료 아동 지원 현황을 올바르게 알고 그 대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만들고,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그리고 실천가들은 실천가대로, 또 현장 전문가는 현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골고루 박자가 잘 맞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경기복지재단 에서 발간한 복지 이슈, 현장 공감, 보호 종료 아동 지원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는 익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해 드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지재단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로서 제가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은 그렇습니다. 복지 이슈 포커스 현장 공감 경기복지재단 보호 종료 아동 지원 현황과 대안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자립 준비가 미약한 상태에서 보호기간이 종료된다. 두 번째, 공공의 담당 기관 역할과 기능은 있으나 실제 자립에는 불충분하다. 세 번째, 경기도 청년 정책과 연계, 경기도민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자립 준비가 미약한 상태에서 보호기간이 종료된다. 즉,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의거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 조치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해마다 2,500명, 경기도는 400명의 아동이 보호에서 종료되고 있으며,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을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공공의 담당 기관 역할과 기능은 있으나 실제 자립에는 불충분하다. 아동의 자립 단계는 자립준비, 자립체험, 자립생활 단계로 구분되며, 주거 사회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적응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보호 종료 아동의 개념과 현황. 연도별 보호 종료 아동 수는 2017년 2,593명. 자립을 위해 필요한 학교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업, 열악한 고용 상태, 빈곤, 낮은 생활 수준, 주거 문제 등 경제적인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은 사회적 관계망의 결핍과에 따른 고립과 정서적 지원, 애착 형성 부족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의존 심리, 정신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보호 종료 아동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의 보호 조치 중이든 만기 퇴소 아동 또는 연장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장 아동은 만 18세 이상으로 퇴소를 해야 하나, 대학 진학, 직업훈련,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20세 미만자는 자해하나여 1년 이내 보호를 연장하여 보호하는 아동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명시된 자립지원 방안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 연장 비율은, 우리의 경기도 보호 아동은 보호 연장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호 종료 아동이 속해 있는 직업군으로는 서비스 판매직이 가장 많다. 그들의 월 평균 소득은 대부분 200만 원 미만이다. 주거 지원은 LH에서 45%가 지원받고 있으나 정부 지원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사업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점을 보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 부서 및 담당 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즉 자립 지원을 위한 공공 부서 담당 기관 역할 기능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사업 내용은 최근에서야 이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지역의 자립 지원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사례관리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9년 말 현재 10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어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립지원 담당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먼저 자립지원 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정책과 그 밑에 아동자립지원단, 그리고 시도 담당 부서, 지역 자립지원 전담 기관,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립지원 담당 기관의 역할을 보면 그 기관 역할과 기능은 세부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 현실적인 사업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 자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보호 아동 종료 자립수당과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주거 지원 생활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 시설 현황에 보면 보건복지부의 자립생활관, 법무부의 청소년 자립생활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립생활 전담관과 이제 그 보면 이제 입주 대상이 자립생활관은 18세에서 24세이고, 그리고 다른 곳도 청소년 자립지원관도 24세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별 논의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거나 종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 종료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서의 이행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정의, 아동복지법에 따르고 있으나 후기 청소년에 대한 청년에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해야 하는 조건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아동입니다. 이는 후기 청소년에 해당되고 성인은 아니면서 아직 청소년인 연령에 속한 존재이죠.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가 종료되는 대상은 이 연령에 해당되므로 보호 종료 청소년으로 명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 쉼터는 입소와 퇴소가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 종료 아동은 정의를 보호 종료 청소년으로 따라서 보호 종료 아동은 정의를 보호 종료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대상을 명확하게 통일하여 청년 정책으로의 연계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경기도 청년 정책으로서 보호 종료 아동의 지원 방안을 보면 청년으로 이행하는 가정에 있는 청소년을 청년 정책으로 연계해야 한다. 보호 종료 아동 대상 사업이 공공과 민간의 운영 중에 있으나 경기도 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틈없는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을 도모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경기 행복 주택 등은 경기도 고유의 사업으로 선정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청 대상 연령이 보호 종료 아동의 지원 기간과 비교하여 길고 자립 지원 사업의 종료와 함께 바로 연계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후기 청소년과 청년층에 속하는 보호 종료 아동을 경기도 정책
청년 정책의 대상 선정에서 우선 선발하여 위기 극복 기회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경기도 청년을 위한 대체 사업 계획과 대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공공기숙사 운영, 경기 행복주택.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인상적인 것은 이 자료에서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종합지원 사업을 공공으로 확대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종합지원 사업을 공공으로 확대하자. 즉 삼성의 보호아동 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사업으로 보호아동 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사업으로 희망 디딤돌 사업은 전국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한 개의 삼성 희망 디딤돌 센터를 건립하여 3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인 이것은 나중에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국가보호체계에서 퇴소한 청소년이며 주거 공간과 교육을 제공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이제 민간에서 해서 나중에 공공으로 가져오자. 그러한 어떤 아주 너무나 큰 사업이죠. 민간에서 존재하지 않는 취업 연계와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를 기회 제공을 하고 자립 과정에서 등한시될 수 있는 사회 참여, 여가 문화 생활을 통해 사회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자. 즉 민간에서 운영되는 것들을 나중에 공공기관으로 가져오자. 그런 내용입니다. 참 바람직한 그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시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보호 종료 연령 상향 조정 및 연장 요건 완화를 통해 보호 범위 내에서 머무는 기간을 늘리고 완전 자립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보면 이제 따라서 보호 종료 연령을 최대 29세로 연장하고 연장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동등한 기간, 종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자립 지원 사업 담당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능별 정책 주체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의 총괄 부서인 여성가족국에서 교육, 법무, 고용, 노동 등 관련 부서들이 자립 지원을 위한 범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립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참고 문헌에 봐도 보호아동 청소년 자립통합 지원 사업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 202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했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충남연구원,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뭔가 정말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보호 종료 아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죠. 빠른 생소한 용어들도 많았고 그리고 과연 이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기복지재단과 또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러 연구원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정말 그들이 자립을 올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어떤 보호 종료 그 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어떠한 제도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 대안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활비, 주거와 고용과 또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혜택에 어떤 뒤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심리적인 상담을 심리적인 안정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종합적인 그러한 지원 대안들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